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들어오면서 데이터 센터란 무엇인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컨셉,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가상화인 경우에도 버추얼 머신 기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논해왔습니다. 지금까지가 다분히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직접 이 수업이 이론 수업이 아닌 실습이 병행이 되어 있는 수업이죠. 이제 직접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동작시켜보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는 도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존 수업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었어야 될 리딩 아티클, 이제 3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리딩 아티클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을 위한 리딩 아티클을 제시할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제로 동작시켜보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딩 아티클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자료들을 읽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상화라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상화라는 것의 타입들, 가상화를 해둘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피지컬한 썸띵 위에서 버추얼한 썸띵을 돌리는 작업들을 주로 한다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동작을 할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OS, 게스트 OS와 그 OS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버추얼 머신 기법을 설명을 했었고요. 버추얼 머신 기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저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상당량이 인프라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동작을 할 거예요. 아마 윈도우 서버. 그 위에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돌려주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을 띄우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우리는 그보다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이제 주로 관심 있게 본다고 얘기를 했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을 때 그 위에 호스트 OS, 즉 인프라의 OS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건 기존의 인프라 위에 OS가 있고 그 위에 게스트 OS가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 인프라에 있는 호스트 OS 위에 별도의 OS를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기 떡하니 도커라고 써놨는데 저기에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킴인 컨테이너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이 수업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딩 아티클 두 개를 줬죠. 도커 사이트에 가서 두 개의 문서를 보는 거였어요. 하나는 도커 엔진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이해와 이거의 설치에 대한 문서, 두 번째로는 설치 이후 시 오리엔테이션과 셋업하는 거에 대한 문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읽고 설치를 먼저 해보는 것 굉장히 권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설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매 수업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반드시 리딩 아티클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 실습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단순히 명령을 타이핑하는 것이 아닌 그 기저에 숨겨져 있는 이유들, 배경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읽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읽었다 그러면 도커란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며 그 중에
커뮤니티 버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거고요.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운영체제별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요. 빠른 친구들이라면 아마 설치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수업 방식이 조금 바뀔 건데 지금쯤 수업을 제대로 했겠지라는 가정하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문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퀴즈가 나갈 수 있으니까 약간 긴장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도커라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Hello World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한 번씩 돌려보죠. C 언어가 나온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제 1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하통일이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우리 가장 간단한 Hello 도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던 결국은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도커라는 것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일종인데 우리가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경험했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비영리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다지 친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통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용도만 맞으면 되는 걸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채워서 다시 컨트리뷰션 하는, 기여를 하는 작업들을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본인의 입맛에 100% 맞지는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시작을 하면 노트북 중에 특정 벤더에 윈도우즈 컴퓨터가 윈도우즈 OS가 깔려 있다면 많은 에러를 겪을 겁니다. 일단 윈도우즈로 도커를 실험해 보는 것은 맥OS에 비교하면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맥OS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리눅스는 문제보다는 살짝 귀찮은 부분들이 조금 더 있지만 더더욱 문제는 없고 성능 면에서도 맥OS보다 낫지요. 이런 것들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국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겪을 거예요. 교수님조차도 쓰는 컴퓨터와 운영체제, 이 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100%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겸허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수업하는 웹파이썬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도구에서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보고 버전이 바뀌면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컨트리뷰션 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했죠. 그것 여전히 도커에 유효하고요. 도커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트러블을 만났을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이것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를 사용해보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지만 개발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들이 예제라든지 이런 걸 구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이 도커라는 소프트웨어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이 도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룰 텐데 현재 슬라이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기술이 사실 있어요. 그 중에 위쪽에 있는 빨간 박스가 도커, 아래에 있는 빨간 박스가 LXC라고 되어 있는데 LXC는 리눅스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2008년부터 어베일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에 운영체제에 필요한 것 포함, 그 다음에 운영체제 컨피규레이션 해야 되는 것 포함, 더불어서 라이브러리든지 기타 등등의 것을 한때 묶어서 설치하고 지울 때 깨끗하게 지운다 그랬죠. 이게 제일 유명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과거 것을 대라 그러면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인 LXC, 리눅스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봅시다. 그래요, 리눅스죠 뭐. 리눅스 컨테이너니까. 도커는요. 도커인 경우를 보게 되면 라이센스는 아파치 라이센스를 쓰는데 가장 큰 특징 하나,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부분을 보면 리눅스 위에 버클리 유닉스 BSD, 윈도우즈, 맥OS 거의 지원하지 않는 운영체제가 없다는 거예요. 리눅스 컨테이너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커. 하지만 도커의 가장 큰 장점은 도커는 거의 현존하는 가장 많은 OS들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커에 익숙하고 도커에 기반을 해서 뭔가 만들면 운영체제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도커가 동일한 작업을 해주리라는 믿음,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고요. 리눅스 컨테이너를 포함을 해서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가장 히트를 친 소프트웨어가 도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도커는 결국은 구글이 가장 스트롱하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구글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어울리면서 현재 가장 훌륭하고 많이 사용하며 유명한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의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커닷컴을 접속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콘을 봤을 거예요. 고래가 있고 고래가 컨테이너를 실어 나릅니다. 저 컨테이너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했었던 그 컨테이너예요. 내가 돌리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라이브러리, 필요한 OS의 소프트웨어, 필요한 설정들, 저거를 실어 나르는 저 고래, 이게 도커라고 보면 됩니다. 저 고래는 한 대의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혹은 하나의 이렇게 그룹화된 로지컬한 하나의 그룹을, 한 덩어리를 생각을 했을 때 고래 한 마리고,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투입이 되면 우리는 저 고래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뒤쪽에서 볼 수 있어요.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고래, 도커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도커닷컴을 접속했을 때 그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면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기트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도커닷컴, 그 다음에 기트허브에 공개되어 있는 저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 왼쪽을 보면 처음에 솔로몬 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도커를 시작을 했고요. 도커를 만든 회사는 별도로 있었으나 지금은 도커닷 인커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3년 3월에 출시를 했어요. 이 슬라이드가 2019년에 만들어져서 6years지만 이제 7year가 됐습니다. 스테이블 버전도 최근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고요. 방금 봤었던 레포지터리를 통해서 오픈소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아파치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커도 이제 돈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가장 재밌는 거 written in Go로 되어 있습니다. 고랭귀지, 구글이 만든 언어예요. 특별히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빅히트를 치기 시작한 계기, 바로 이 도커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오픈스택이란 소프트웨어를 2010년에 출시한 거를 리마인드 시켰었어요. 오픈스택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짤 때 뭐로 짰어야 되느냐? 파이썬이죠. 즉, 파이썬의 급성장을 이루게 하고 서버 프로그래밍의 한 획을 큰 게 오픈스택이라 그러면 2013년 도커가 나오면서, 그리고 도커가 고를 사용하면서 고가 인기가 별로 없었던 지남을 지나서 서버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언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사실 고 언어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고 언어가 구글이 만든 언어죠. 굉장히 젊은 친구가 이거의 대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고 언어를 만들었었던 주역 중에 두 분이 C 언어를 만든 분이세요. C, C++, if의 파이썬, 수많은 언어들을 경험한 이분들, 서버에 가장 맞는 형태의 좋은 언어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고 언어입니다.
도커가 고 언어를 사용을 했고, 고 언어는 현재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좋아하는 랭귀지에 항상 하이랭크 되는 언어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체제가 리눅스, 윈도우즈, 맥OS 모두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편한 거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맥OS가 제일 편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지만 설치 및 사용 시에 가장 편하고, 도커 사이트에 가면 윈도우즈하고 맥OS는 오피셜 매뉴얼이 있고 리눅스는 뭔가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능도 좋고요. 사실은 리눅스에서 제일 잘 돌아가기도 해요. 어쨌든 맥OS가 제일 편하고 성능은 리눅스가 좋을지 모르겠고요. 윈도우즈는 깝깝할 겁니다. 바래기는 2학기쯤이 됐을 때에 윈도우즈의 우분투 커널, 리눅스 커널이 디폴트로 들어가요. 그때는 조금 더 편해지길 바라는데, 지금은 윈도우즈에서 도커를 쓰는 것이 많이 좀 어렵고요. 윈도우즈 프로면 그나마 나은데 윈도우즈 홈이라든지 스튜던트 에디션을 가지고 계시다면 많이 애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언급합니다. 지원하는 플랫폼, 인텔 계열의 X86, 그 다음에 ARM 계열의 컴퓨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기존 수업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이트는 docker.com 한 번씩 가서 여러분들이 리딩 아티클을 이미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왼쪽은 동일한데 오른쪽을 보면 고랭귀지 사이트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급부상하는 고랭귀지 많이 권장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취미로 고랭귀지 조금 했는데 네트워킹하고 서버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번 푹 빠지기 좋은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고랭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고랭귀지에 대한 사이트가 오른쪽 위에 캡처가 있고요. 지금 잠깐 이론 수업을 멈추고 우측 하단에 있는 2013년 3월에 게재된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봅시다. 링크는 화면에 있는 대로 치면 돼요. 이 동영상은 무엇이냐? 파이썬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파이컨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2013년 원래 도커의 전신이었던 닷클라우드, 여기에 속해 있었던 컨테이너의 원저자들이 5분 동안 도커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커란 이름은 이때 써있지 않았었고요. The Future of Linux Containers였어요. 뭐 시간이 잘릴 때 막 박수치고 빨리 끝내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2013년 최초로 도커가 소개됐을 때의 원저자의 발표와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죠. 멈춰서 유튜브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서버 프로그래밍을 좀 해본 사람이라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이해가 돼요. 네, 아마도 가슴에 별로 안 와닿을 겁니다. 당연해요. 그냥 역사적인 순간을 다큐멘터리 보듯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비록 대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지구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배울 때에도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더 살아날 것인가, 언젠가 페이드 아웃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갈아타야 되는가. 오픈스택을 사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도커 컨테이너 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우리는 기승전결이 지나가는 거를 평생에서 몇 번 볼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기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소프트웨어가 강제로 설치해서 쓰세요. 의미는 상관없으니까 명령 치고 돌려보세요가 아니고, 얘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거야? 현재는 어때?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2018년 3월이니까 도커가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을 때예요. 도커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프리 버전 돈을 내지 않는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있어요. 보게 되면은 450개 이상의 회사가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돈을 내면서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7 빌리언 다운로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5,000개의 잡 리스팅이 링크드인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국내에도 도커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는 걸 이미 봤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350만 개의 도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도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이후에 보겠지만 우분투 이런 것도 하나로 쳐요. 어마어마한 거죠. 개발자 혹은 사용자 그룹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들을 볼 수 있고 2018년에 5년을 기념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베이가 됐는데 업데이트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 기준인데 2020년은 훨씬 더 많아졌죠. 난이도의 그 발전하는 그래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만큼 증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울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우린 예측할 수 있어요. 2019년 2학기 초에 우리가 도커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퍼퓰러리티를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예요. 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위쪽에서 볼 수 있죠. 재밌는 거. 가장 많이 구글을 통해서 도커를 서베이하고 찾는 나라를 조회해보면 1등은 중국이에요. 중국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알리바바라든지 굉장히 많은 탄센트라든지 이런 IT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결국은 대부분 서버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1등이고요. 재밌는 건 대한민국이 3등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뒤를 따르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신규로 만들어진 국가인데 IT 기술을 활용한 나라를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신생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기 있는지. 아무튼 지역별 관심도 왼쪽을 보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 도커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도커를 써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4일 동안에, 2주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얘기했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있었죠? 도커는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예요. 따라서 도커 위에서 돌아간다면 플랫폼 인디펜던트하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디서든 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빨간 글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맥이 되던 윈도우즈가 되던 리눅스든 인텔 CPU든 암이든 상관없이 도커가 돌아갑니다. 우리는 도커만 이해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게 일단 주 목적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떤 운영체제인지 어떠한 CPU인지 생각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으니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있는 분릿,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가 다시 등장을 했죠. 내가 지금 필요한 운영체제, 그리고 운영체제에 필요한 모듈들, 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들. 이것을 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짜면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자동화된 방법으로 동작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론을 설명한 것들을 배경으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개발과 시험과 운영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DevOps를 Development and Operation이라는 DevOps를 우리가 이루어낼 겁니다. 이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배웠던 거고요. 실제로 손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봄으로써 도커 위에서 구동해 봄으로써 직접 피부로 느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도커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왼쪽에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고 가운데 도커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커 컨테이너가 있죠. 그들 간의 관계는 도커 파일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 도커 이미지를 런하면 도커 컨테이너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 우리 이미지란 단어 종종 써요. 언제 씁니까? Windows OS 이미지, 우분투 OS 이미지, 그리고 오픈스택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용자 개발자가 본인이 원하는 운영체제와 그 환경이 있다면 그 운영체제 혹은 운영체제 위에 환경을 갖춘 이미지를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게 제공한다 그랬죠. 그 이미지 맞아요. 통장 ISO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운영체제, 필요한 환경들,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저기 담겨 있는 것들,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도커를 사용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운영체제, 그 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환경, 셋업,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철학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환경, 이것을 프로그래밍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간단한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한 왼쪽에 도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몇 줄 안 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몇 줄 안 되는 도커 파일은 굉장히 큰 작업을 해냅니다. 사실은 뭘 하느냐? 우분투 운영체제를 설치하고요. 그 우분투 운영체제에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개발 환경인 파이썬 3를 셋업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요. 말도 안 되는 몇 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를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커에서 실현한 겁니다. 도커 파일 안에서 첫 번째 줄을 보면 from 우분투 콜론 레이티스트가 있죠. 요구한 거예요.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이.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이미지는 우분투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분투를 설치하는 거 뒤쪽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사이트를 가야 돼요. 다운받아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컨피규레이션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냥 한 줄로 최신 버전 우분투를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메인테이너는 우리가 주석 처리할 때 개발자 넣는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고요. 가져온 최신 버전의 우분투에 총 5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것이 run이라는 명령입니다. run 뒤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apt get update.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들었다면 익숙할 거고요. 리눅스 경험이 있다 그러면 바로 알 겁니다.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apt get update는 apt get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명령인데 리눅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명령 중에 하나예요. 즉, 내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용도입니다. 지금은 우분투 최신 버전을 가져온 후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우분투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참 많아요. 그것들을 업데이트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우분투 위에 파이썬 3 버전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apt get에 인스톨 명령을 쳐서 파이썬 3의 개발 도구들을 설치한 거예요. install. 이런 식으로 우분투에 파이썬 3를 설치했고요. 디렉토리를 바꾸라는 명령인 cd, change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루트 밑에 유저, 그 밑에 로컬, 그 밑에 bin 디렉토리로 간 후 파이썬 실행 파일이 거기 있는데 걔를 파이썬이란 이름으로 해서 매핑합니다. 윈도우즈나 매킨토시에 익숙하다 그러면 가상본이라는 게 있죠. 원래 있는 실행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가상적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아이콘 본인이 필요하고 편하게 쓰는 데다 갖다 놓고 꾹꾹 누르면 원본이 실행되는 그 명령이 리눅스에선 ln이에요. 그래서 유저 밑에 min 밑에 파이썬 3를 파이썬이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과 관련된 도구들을 설치하니 pip3의 인스톨이란 명령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과 관련된 도구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우분투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들 설치된 걸 업데이트하고 파이썬 3를 설치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 구축하고 파이썬 3 관련된 도구들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는 굉장히 말로 해도 복잡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몇 줄 안 되는 파일로 했어요. 따라서 저렇게 돼버리고 저 위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돌린다. 내 프로그램은 항상 저 우분투와 파이썬 3 베이스드로 동작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프로그래밍 하듯이 함으로써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분투의 레이티스트를 했는데 우분투 뒤에 버전을 명확하게 쓰고 파이썬도 버전을 명확하게 쓴다 그러면 제가 돌리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은 버전의 운영체제 위에 똑같은 버전의 파이썬 3 도구로 하는 임뮤터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한 거죠. 제가 직접 운영체제를 깔아가지고 설치하고 키보드 타이핑하고 파이썬 3 설치하고 타이핑하고 이런 작업이 없이 마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듯이 저렇게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환경을 구축한 거고요. 당연히 이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돌리고 싶은 프로그램도 이 안에 집어넣는 것들 당연히 뒤에서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 as 컨셉을 가지고 as 코드 컨셉을 가지고 우리 뭘 했어요? 내가 필요한 운영체제와 개발 환경에 대한 거를 요청했어요. 이 도커 파일 문서를 빌드한다면 결국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후에도 해보겠지만 진짜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 도커 파일을 실행할 거예요. 누가 도커가. 그래서 진짜로 우분투 레이티스트 버전을 가져오고요. 진짜로 업데이트하고 진짜로 파이썬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 즉 하나의 파일인데 이 안에는 우분투도 있고 내가 필요한 도구들 설치했고 파이썬 3도 설치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윈도우즈 이미지 운영체제, 맥OS 이미지가 있고 리눅스가 이미지가 있듯이 내가 지금 왼쪽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위한 이미지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 이미지라고 부를 거예요. 이 이미지는 하나지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 메모리에 뜨겠죠. 필요한 만큼 띄울 수 있겠죠. 프로세스들을 띄운다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있어요. 디스크에 내가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땐 10개, 뭐 더 필요할 땐 100개, 줄어들면 5개. 이렇게 실행이 되는 형태로 컴퓨터의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를 잡아먹으면서 실행될 때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컨테이너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도커 파일을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처럼 해서 만든 후 빌드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 이미지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서 실행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커 이미지를 런해서 컨테이너들을 실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도커라는 애를 이 수업의 반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익숙해질 거예요.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실제로 돌려보고 마치 실제 개발자들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도커의 명령들도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고요. 도커는 그럼 우리가 서버 프로그래밍, 서버 운영하는 사람들이 쓰는데 왜 사용합니까? 라고 물으면 방금 우리는 봤어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맥OS 컴퓨터 열대요. 이 프로그램 깔아주시고요.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셋업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것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 컨셉으로 도커 파일 같은 데 쓰면 어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이라도 구축하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에서 돌아갈지 반드시 이 환경이 구축될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요. 도커 파일로 쓰면 그 위에서 돌아갈 때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항상 밑에서 돌아가는 환경을 고민하지 않고 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플렉서블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라이트웨이트합니다. 결국은 버추얼 머신보다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는 별도의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게스트 OS를 올리지 않으니 라이트웨이트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진짜 라이트웨이트 할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버추얼 머신에 비하면 분명히 absolutely 라이트웨이트 합니다. 따라서 게스트 OS가 올라가지 않고 호스트 OS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트웨이트 하다는 상대적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인터체인저블은 결국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CPU와 이런 컴퓨터들과 네트워킹을 사용해서 쓰는데 버전 업, 버전 다운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바꿉니다. 임뮤터블한 컨셉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동일한 이미지로 돌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개의 소프트웨어가 버전 1로 돌아간다 그러면 야금야금 바꿔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버전 2로 올릴 거고요. 다시 버전 2로 올렸는데 문제가 있으면 버전 1으로 내려야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고 버전 업, 버전 다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체인저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들도 쓰지만 이런 컨테이너들의 장점을 가장 많은 플랫폼 위에서 신뢰할 수 있게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현재는 도커기 때문에 우리는 도커를 수업에서 다룹니다. 도커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지만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결국 우리는 컨테이너 스킴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커 이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as 컨셉을 도커에서 실제로 구현해 본 겁니다. 그럼 인프라스트럭처 as 컨셉에서 무슨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내가 돌릴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있죠. 내가 돌릴 소프트웨어 코드가 필요로 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등 O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든 미들웨어든 커널이든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익숙치 않지만 이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리고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운영체제에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건드릴 때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예는 패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그곳이 있는 위치를 운영체제에게 알려줘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디스크에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variable, environment variable도 있고요. 운영체제를 셋업하는 configuration 파일들이 있어요. 결국은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그 사촌인 라이브러리, 그 밑에 깔릴 커널에 해당하거나 미들웨어, 런타임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이 있고 코드가 아니더라도 환경 설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 이거를 다 도커 이미지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설치되고 지울 때에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겁니다. 필요한 거를 한 번에 설치하고 지운다는 컨셉을 이제 우리는 도커를 통해서 실제로 실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이미지,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컨셉으로 도커 파일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그것이 결국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지 자체는 그냥 일종의 파일이에요. 잠자고 있는 파일인 거고, 얘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위치에서 실행해야 되니,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가 되고요. 슬라이드 상으로는 런타임 인스턴스, 실행 시에 동작하는 인스턴스다. 우리나라는 개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에 클래스를 배우면 클래스는 설계도요, 인스턴스는 컴퓨터 메모리를 잡아먹으면서 실존하는 거라고 배우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도커 이미지가,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인스턴스화 되는 거죠. 저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를 점유하고 CPU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애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 친숙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키보드를 타이핑함으로써 실행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이 도커나 이후에 배울 쿠버네티스 같은 즉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 익숙하신다는 건 사실 손으로 타이핑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길 바라는 거고요.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해 보겠죠. 자,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이 수업을 통해서 도커 파일을 만드는 법,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정의하고요. 여기에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요. 이것을 도커 빌드 명령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행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는 도커 런 커맨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가 되고요. 여기가 build라는 명령을 배우게 되면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도커 ru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게 될 테니 이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익혀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도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뭐 350만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분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커가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환경들을 정의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위에 언프레미스가 다시 등장을 했네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옆을 보게 되면 구글도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고 에이저도 있고 심지어 도커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옆을 보면 중간에 뭐가 있느냐?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저장소라는 의미예요. 책꽂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Registry stores many static imag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웹서버를 돌릴 때에는 이런 인프라가 좋지 않겠어?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이런 환경이 좋은 것 같아. 우분투로 이거 할 때에는 이런 환경. ROS 로봇 오퍼레이팅을 할 때 이런 환경. 이런 게 350만 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책꽂이에 꽂듯이 레지스트리라는 이름으로 다들 이미 만들어 놓고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도 도커 기반의 이런 이미지들이 잔뜩 이미 있고 구글도 잔뜩 있고 에이저도 잔뜩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직접 만드는 것도 배우겠지만 그 전 단계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떻게 했어요? 랭귀지가 지원하는 빌트인 했었고 랭귀지의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빌트인 라이브러리 사용법 배웠듯이 일단 시작은 맛을 느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감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고 거기서 컨테이너도 띄우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저 레지스트리라는 데 있고요. 직접 굳이 안 만들더라도 훌륭하게 만든 것들을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할 수 있으니 더더욱 인프라스트럭처 에즈가 굉장히 빠르고 쉬운 걸 적용하지만 더더욱 빨리 쉽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도커 허브, hub.docker.com으로 접속을 하고요. 여기를 왜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커를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본인들이 필요로 한 환경에 맞는 이미지들을 이미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추로서 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구경하고 써보는 것 참 훌륭한 경험입니다. 빌트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듯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찾아보고 필요한 걸 가져다가 수정해서 쓰거나 그대로 쓴다면 아니 좋지 않겠죠. 자, 도커 허브 사이트로 가서 본인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로그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은 바뀌니까. 하지만 우측 상단에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하고 프로필이 나오고 그 옆으로 Explorer나 Repository, Organization, Get Helpful 이런 메뉴는 동일할 거니까 자, 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하세요. 직접 계정을 만드세요. 공짜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익스플로어 같은 데를 한번 누르면 여러분들이 뭔가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걸 볼 텐데 쭉 위아래로 스크롤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조금 짜본 사람들이라면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오라클도 나오고 자바도 나오고 그리고 왼쪽을 보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오피셜 이미지, 베리파이드, 퍼블리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뭐 만만한 캐테고리 중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누르면 오라클, MySQL, 포스트그레스, 리디스, 몽고 이런 거 쭉쭉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면 리눅스, 윈도우즈 설명하는 것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CPU에 맞는 것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캐테고리 중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선택하면 뭐 자바도 나오고 고랭도 나와요. 즉 자바나 고랭 혹은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 이런 것들을 쓰기 편한 환경을 미리 다 구축하고 그 위에 자바, 오라클 혹은 뭐 파이썬 언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세팅을 해놨어요. 심지어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파이썬이 그 python.org라는 단체에 의해서 관리되는 언어인데 이것을 파이썬에서도 도커 위에 올려서 제공도 하거니와 도커가 스스로 파이썬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경삼아 여기저기 메뉴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공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 화면이 조금 불편하게 바뀌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과거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예뻤어요. 보면 엔진엑스라든지 몽고DB, Node.js, Redis, 엔진엑스는 웹사이트 만드는 웹서버 툴, 몽고DB는 데이터베이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을 보면 우측에 우분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고랭도 있고 MySQL 같은 언어도 있죠. 결국은 이렇게 서버를 만들고 싶어요? 웹 서버를 만들고 싶어요? 엔진엑스를 돌리고 싶구나. 그러면 엔진엑스를 기본적으로 돌리는 환경은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기반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거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파이썬을 설치해서 쓰고 싶은데 언젠가 지울 때를 대비해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깔끔하게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커 허브에서 도커가 공인하는 verified나 official하는 혹은 python.org가 verify 하거나 officially 제공하는 그냥 파이썬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고 지워버리면 돼요. 아직 탐이 잘 안 오죠? 뒤에서 직접 해보는 체험을 겪을 겁니다. 도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을 한 학기 수업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나올 겁니다. 회사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한 학기 동안 내내 가르치진 않겠죠. 학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도커나 이런 최근에 나온 기술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의 진도를 잘 맞춰서 하나하나 배우십시오. 그건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흥미가 생기고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자료들을 많이 찾으세요.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료 찾는 법 이러면 뭐 커뮤니티라든지 기타 등등을 추천하는데 최근에 이 도커라든지 뭐 고랭, 파이썬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고 유스 케이스를 소개하고 새로운 파이썬이나 도커 기술의 발전을 만든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게 있으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슬라이드 도커컨입니다. 저 사이트에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도커와 관련된 도커 개발자들, 도커 유저들, 도커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설명을 해요. 따라서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면 이런 거를 참조하라고 미리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처음 설명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 Hello World를 해봅시다. 도커도 Hello World가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macOS 환경이고요. 터미널 창을 열어서 도커런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어요. 도커런은 도커를 사용을 해서 내가 이미지를 런할 건데 이미지 이름은 Hello World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명령은 화면에 보여주는 것과 거의 동일한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자, 한번 본인의 컴퓨터에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면 도커 한 칸 띄고 run 한 칸 띄고 hello world를 실행해 봅니다. 설치되지 않았다면 고민이 좀 있어요. 설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일단 설치를 시도해 보는 거 좋아요. 설치를 시도했는데 에러가 난다면 일단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설치를 한 친구들 도커런 헬로 월드 실행해 보고요. 설치를 하지 않은 사람들 잠깐 멈추고 오늘의 리딩 아티클로 돌아가 도커를 설치해 보세요. 설치에 성공한 학생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도커런 헬로 월드를 실행하고요. 설치에 실패한 학생들 다시 돌아온 후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는 게 맞습니다. 했다면 아마 설치하는 방법에서 시커먼 창을 봤을 거예요. macOS인 경우에는 터미널이라고 부르고 리눅스도 대부분 터미널,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프로에 설치했다 그러면 이 환경을 볼 수 있을 거고 홈 에디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뭐 툴박스 이런 거 설치하느라 애 좀 먹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에 있었던 것처럼 도커에게 명령을 주는 걸 위해서 도커로 시작을 하고요. 실행할 명령은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띄우라는, 즉 실행하라는 명령 run입니다. 우리가 실행할 이미지는 hello world예요. 현재 저희가 도커를 설치했지만 어떠한 이미지도 설치한 적이 없어요. 저 hello world는 이 컴퓨터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에러 메시지 비스무리하게 나오죠. unable to예요. hello world 최신 버전을 컴퓨터 안에서 로컬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 컴퓨터에는 hello world 최신 버전이 이미지가 없다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 그래요? 풀링합니다.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오느냐? 도커는 본인이 이미지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본인에게 그 이미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도커 허브에서 얘를 찾아요. 현재 헬로 월드는 도커 허브에 있어요. 도커가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로서 도커가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도커란 헬로 월드를 주로 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이제스트 하는 거는 이 이미지가 문제가 없다는 걸 컨펌했다는 의미고 현재 헬로 월드 이미지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했어요. 가져왔어요. 이 컴퓨터로. 그리고 얘를 성공적으로 실행을 했더니 화면에다가 이걸 뿌린 겁니다.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굳이 한 거예요. 도커 클라이언트,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이 도커 클라이언트가 기본이 되고요. 도커 데몬을 컨택을 했어요. 도커 데몬이라는 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앱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지가 없네요. 어떻게 했어요? 도커 허브에 가가지고 헬로 월드 이미지를 풀했어요.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컨테이너를 크리에이트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아웃풋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만들어진 거를 도커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타이핑하는 이 환경이 도커 클라이언트인데 여기에 보내져서 터미널에 방금 본 것처럼 글자가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분투를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손해볼 짓 아니니까 해볼까요? docker run -it -it는 인터랙티브 모드라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나중에 등장한 애입니다. 그리고 우분투 명령을 우분투 OS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뭘 실행하냐? bash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예요. 쳐봅시다. 없다 그러네요. 로컬에는 가져오겠죠 뭐. 가져오잖아요. 우분투는 좀 크니까 여러 개를 가져오네요. 좀 시간이 걸려요. 26메가 뭐 이러네요. 쭉쭉쭉 가져왔어요. 보면 뭐가 나왔어요? 어라? 원래 제 컴퓨터는 맥북 프로로서 DR 성원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DR 성원 맥 프로라는 컴퓨터에 DR 성원이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는데 어라? 바뀌었어요. 얘는 누구세요? 리눅스 운영체제네요. 그래요. 맥킨토시 프롬프트에서 리눅스 프롬프트로 바뀌었는데 방금 우분투를 가져와서 실행할 건데 우분투 안에 있는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그랬어요. 배시는 방금 제가 여기다 무슨 짓을 했어요? 여기 uname이라는 명령을 주고 타이핑한 것처럼 뭐 ls 파일 보기 한 것처럼 배시는 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손으로 치는 명령을 수행하는 리눅스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분투에. 즉 우분투를 가져와서 우분투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서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으니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프로그램까지 실행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에는 리눅스 명령어인 exit를 치면 맥킨토시로 돌아온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했어요? 헬로 월드라는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가져와서 실행을 했고요. 우분투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마찬가지로 가져온 후 그 안에 있는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진짜로 가져왔는지를 보기 위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있었던 도커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다오 ls.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헬로 월드 이미지가 있네요. 버전은 최신 버전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읽기 편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코드를 좋아해요.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만 14개월 전에 만들었군요. 이런 오래됐군. 사이즈 진짜 작아요. 1.84KB. 우분투도 가져왔어요. 최신 버전이고요. 얘를 코드로 불렀을 땐 이런데 3일 전에 만들었네. 사이즈 굉장히 작죠? 64.2MB. 교수님 우분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에 있는 이 우분투는 우분투의 풀 버전이 아닙니다. 우분투 기반으로 내가 필요로 한 것들만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 밑에 있는 운영체제 호스트 OS를 쓴다 그랬잖아요. 맥OS인데 그 위에 딱 필요한 우분투 관련된 것들만 가져온 거예요. 최소화시킨 거죠.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헬로 월드 이미지가 있다는 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라는 명령을 통해서 봤고요. 우분투 이미지도 가져온 걸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었다면 축하합니다. 도커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성공적으로 인스톨했고요. 이후 몇 주에 걸친 도커의 실습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실패한 학생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패한 학생들은 열심히 도커를 계속 설치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왜 에러 났는지 확인하고 다시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성공할 때까지 설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저는 실습은 언제 하나요? 그래요. 임시방편을 설명할 겁니다. 이어서. 임시발편을 설명할 건데 저게 더 쉽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임시방편은 본인이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미리 실습을 놓치지 않고 진도는 나가는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도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해야만 해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로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8주짜까지도 도커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커의 설치를. 회사에 가서 뒤에 상사님이나 선배님이 계신데 눈총 받아가면서 월급값을 못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괴롭지 말고 지금 시행착오를 합시다.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은 멋들어지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요. 험난한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환경 구축,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거의 정보를 찾아가고 푸는 과정, 인내심, 그리고 끝내 기쁜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회사 가서 필드에서 구박받지 말고 지금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하지만 실습 진도는 나가야 되니 다음 슬라이드를 설명할 거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편한 일이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설명할 거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가상 환경을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료로 도커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재밌으면 여기 가가지고 관심 있는 것을 셀프 러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봅시다. 사이트 이름은 katakoda.com이고요. 여기서 메뉴가 나올 텐데 셀렉트, 셀렉트, 셀렉트 하면 됩니다.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ataco.com, kataco.com을 치고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앞서 23페이지에 설명을 한 메뉴는 어디 있느냐?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첫 번째로 Docker Container Runtimes Builder and Registry를 가리키는 무료 코스예요. 수업 안에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있고 뭐 리눅스 운영체제 있고 참 많아요. 여기서 웹사이트를 통한 실제 실습과 간단한 튜토리얼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 그건 뭐 천천히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 코스 누르면 넘어갑니다. 자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이게 도커를 배우는 굉장히 인트로덕션의 강의들을 모아놓은 건데 컨테너이란 무엇인가 강의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면 웰컴 이라고 되어 있죠.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강연으로 될 거고 비기너가 10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여기 강의를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스타트 시나리오를 하면 짜잔 원래 옆에 있는 거를 읽고 실습을 하시오인데 왼쪽에 있는 건 나중에 본인이 관심 있으면 하세요. 오늘 관심사는 오른쪽입니다. 본인의 컴퓨터에 도커를 설치하는데 현재 애를 먹고 있다면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카타코다 사이트에 가서 카타코다가 제공하는 일종의 버추얼 머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을 열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도커의 앞부분에 있는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22페이지에서 하고자 했던 게 뭐였어요? 도커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를 런하는데 헬로우 월드 이미지였죠. 자 근데 방금 타이핑 하면서 느꼈어요? 타이핑을 했을 때 화면에 뜰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진짜로 버추얼 머신을 카타코다 사이트에서 띄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타이핑하면 한 글자 한 글자 카타코다 사이트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버추얼 머신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화면에 나타난 게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니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죠. 어쨌든 지금 보는 거 진짜 리눅스 컴퓨터예요. 엔터. 앞쪽에서 우리가 22페이지를 실습했었던 화면과 거의 동일한 것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커, 런, 인터랙티브 터미널 모드인데 우분투를 없으면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바시셀을 돌려주세요 라는 것도 먹혀요. 없네요. 가져옵니다. 다운받죠. 그리고 다이제스트 나오고 실행한 거예요. 실제로 뭐 uname 치면 리눅스고요. ls 파일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ls-a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리눅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는 거는 엑시트.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요 달러 사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얘도 리눅스고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본인의 컴퓨터에 환경을 설치했다면 그거 쓰세요. 우리는 본인의 컴퓨터에 실제로 서버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보여준 이 카타코다는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을 실패하는 학생이 반드시 나오고야 말 겁니다. 그 학생들 실습은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 카타코다를 통해서 실습은 하되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작업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 컴퓨터에 설치하는 디폴트 환경과 이것이 부득이하게 에러가 있을 때 웹사이트를 통해서 카타코다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실습을 이행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설명.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인 컴퓨터에 까는 것도 설명을 했었고요. 카타코다에 설치하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이런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참 편안한 세상이죠. 따라서 야, 진짜 이런 거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서버 프로그래밍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참 많은 지원 도구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쭉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카타코다, 다시 얘기했지만 임시 방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도커를 알아갈 텐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도커를 통해서 실제 구현해 가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도커 파일 언급이 됐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들을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는 것, 올리는 것 이런 거를 또 배울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 있는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는 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배울 거고요. 저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런하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도커 파일에서 이미지를 빌드하는 거 요거를 컨셉만 설명을 했고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풀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하고 우분투 가져오는 거 구경했어요. 그래서 빌드와 푸시를 실현해 봤고요.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빌드하는 거를 이제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 런하는 거 요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커의 커맨드를 또 설명을 해서 직접 이런 이론을 도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현합니다. 라는 거를 매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노트는 실습 노트 부분을 같이 지원해요. 이후로 여러분들은 앞쪽에서 이론을 설명하는데 뒤쪽에 실습이 붙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만한 스크린샷을 일부 제가 집어넣은 것도 참조할 수 있어요. 또한 강의 노트 맨 뒷부분에 매 수업에서 배운 도커나 기타 등등의 명령들을 제가 잊지 말라고 수업에 등장한 명령들을 따로 모아서 사전처럼 붙여둘 겁니다. 따라서 강의 노트는 이제 조만간 실습 노트로 용도를 같이 병행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서에서 Hello World라는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와서 도커 허브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와서 실행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분투를 실제로 가져와서 배시를 실행하는 것도 해봤어요. 특별히 우분투를 실행할 때는 그냥 명령 하나를 실행해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우분투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걸 해보겠고 파이썬 3를 실제로 도커에서 실행해보는 걸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해보느냐? 그 전에 이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왼쪽은 우분투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우분투 데스크탑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읽어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지를 다운받아라, USB 메모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포맷해가지고 이미지를 집어넣어라, 부트해라,
업데이트해라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우분투를 설치하는 거는 운영체제 많이 설치해 본 사람이면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에서 리눅스 친해지기도 하는 거고. 파이썬은 어떻습니까? 파이썬 뭐 최근에 많이 쉬워지기는 했는데 파이썬을 방금 설치한 우분투 위에 또 설치한다? 홈페이지 한번 가서 실제로 파이썬을 설치하는 거를 해보세요. 이런 명령, 저런 명령 타이핑 해야 되고요. 인스톨 해야 되고 뭐 컨피그레이션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분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도커를 통해서 설치해보고 파이썬도 한번 상응하는 거를 설치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쪽에서 뭐 도커런 해가지고 우분투 매쉬 해가지고는 그냥 한 번에 끝냈는데 뭘 그걸 또 귀찮게 합니까? 사실 뭐 그렇게 한꺼번에 통째로 가져와서 실행하는 경우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실행하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손을 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절차를 세분화하고 이왕 뒤에서 배울 기본 명령어들을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래에 있는 5줄을 우리가 지금부터 실행해보고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이 화면 보면 앞쪽에서 도커런 헬로 월드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런 -it 우분투 배쉬 하는 거를 일단 그대로 두었어요. 이어가서 이제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도커야 우분투 운영체제 이미지를 실행하렴. 근데 그 안에 배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 사실 정확하게 풀면 우분투 이미지 안에 있는 배쉬 프로그램을 런 해달라. 그때 인터랙티브 모드로 해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앞쪽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도커 파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레지스트리도 있다 그랬는데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나눠서 좀 세부적인 명령으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커에서 우분투를 실행할 건데 제가 우분투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고 싶어요. 이때 쓰는 명령이 풀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 명령들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명령들에 대해서 뒤에 해당 챕터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왕 시간이 됐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도커 허브에서 레지스트리에서 풀 가져옵니다. 무엇을? 우분투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이 레이티스트 버전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분투를 가져왔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거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조금 명령이 길어요. 도커야 컨테이너를 실행해 다오. 인터랙티브 모드이고 데몬이라고 그러는데 서버 모드로 뒤쪽에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 이제 청소하는 법도 배울 건데 지워지는 거는 소임을 마치면 컨테이너가 지워졌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메모리에서. 그리고 내가 실행시킬 이 컨테이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내가 우분투 OS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는 닉네임을 지어준 거고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미지는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분투 이미지의 최신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태그라고 부르는데 latest. 따라서 우분투 운영체제 latest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컨테이너는 우분투 OS란 이름으로 부를 것이며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데 백그라운드 모드인 서버 프로세스처럼 돌아주고 인터랙티브하게 해다오 라는 참 긴 얘기를 한 거고요. 엔터. 그러면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뒤쪽에서 우분투 OS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냥 도커런 it 우분투 배쉬 우분투 안에 있는 배쉬를 이렇게 한 줄로 실행했는데
자, 우분투는 뒤에 있어요. 이제 그 우분투에 있는 배쉬를 손으로 직접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다시 도커 실행해주세요 명령 execution 인터랙티브 모드로 누구 안에 있는 배쉬 컨테이너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우분투 OS 안에 있는 배쉬 우분투 들어갔을 때의 디렉토리가 bin이고요. 그 밑에 배쉬 프로그램이 있어요. 따라서 도커야 방금 실행시킨 우분투 OS 컨테이너 안에 bin 밑에 배쉬 프로그램을 실행해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줘 라고 했고요. 치면 방금 봤었던 이게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리눅스 명령을 치면 먹혀요. 그죠? 자, 나올 때 exit 리눅스에서 나오는 명령이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헬로 월드 이미지도 가져와서 실행해 봤고 우분투 OS 이미지도 가져와서 실행해 봤어요. 진짜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27페이지에 있었던 명령 중에 docker container ls 보게 되면 지금 뭐가 있어요? 우분투 OS 레이티스트 버전인 애가 현재 이름이 우분투 OS라는 이름으로 현재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뭐 했어요? 도커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들을 리스트해줘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둥둥 떠 있는 걸 알 수 있고 비슷하게 도커야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리스트해줘. 이미지 뭐가 있어요? 헬로 월드, 우분투 죠? 두 개죠? 눈으로 봅시다. 현재 보게 되면 우분투가 최신 버전으로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헬로 월드도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본 거고요. 추가로 파이썬 한번 실행해 봅시다. 파이썬을 도커 허브에서 가져온다. 도커야 가져와라. 무엇을? 파이썬을. 엔터.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시간이 걸려요. already exist 다운이 벌써 쭉 됐네요. 자, 그래서 도커 latest 버전이 있나 봐요. 도커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줘봐. 파이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주 전이에요. 933MB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썬 이미지가 있으니 얘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띄워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해줘. 컨테이너를 실행해줘. run. 손으로 타이핑하는 인터랙티브 모드야. 서버처럼 뒤에 둥둥 떠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임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지워줘. 내가 지금 띄울 파이썬 컨테이너는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씌운다 그랬죠? 파이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데모니아 D를 붙여가지고 데모니아 라고 하고 싶어요. 뒤쪽에 써있는 서버라는 이미지로. 그리고 실행할 컨테이너를 만들 이미지는 파이썬 지금 가져온 latest야. 어디 있어요? 파이썬 latest야 라고 해서 실행을 합니다. 순식간 지나갔네요. 자, 도커야 네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들을 리스트 보여줘봐. 하나 더 늘어났어요. 파이썬 3가 뒤쪽에서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컴퓨터는 청소 CLR 해가지고 도커야 이미지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우분투 파이썬 헬로 월드. 도커야 컨테이너는 뭘 가지고 있어? 현재 파이썬과 배쉬인데 이름은 제가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 파이썬 CLID 우분투 OS라고 한 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썬 손으로 한번 타이핑하러 가볼까요? 우분투 때 기억하세요. 27페이지 도커야 실행해줘. 터미널 모드 인터랙티브 모드로 뭘요?
파이썬 CLID 컨테이너에 빈 밑에 바시를 실행하고 싶어. 우분투 때 배치가 나왔어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손으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명령을 주고받는 애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파이썬 CLID하고 빈 밑에 배치예요. 저 파이썬 이미지 그리고 컨테이너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고 파이썬이 동작하기 위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거에 대한 설명은 도커 허브에 가서 파이썬을 보면 거기 써 있어요. 얘는 밑에 어떤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뭘 넣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에 의해서 이미 파이썬을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운영체제 및 제반 환경을 다른 사람이 다 이미지로 만들어 놨고 저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갑시다. 오, 프롬프트가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맥킨토시가 아니고 리눅스고요. 파일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실행 명령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엔터 나오죠? 파이썬 3.8.2 버전이 실행이 되고 있고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코드라 파이첨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프롬프트 모드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데 파이썬 명령 하나 쳐보죠. 뭐 python hello world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인터프레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리눅스도 다운받고 그 위에 파이썬 환경이 모두 셋업이 된 거예요. 지우는 건 제가 이제 지우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깜짝 놀라게 쉽게 지울 수 있죠. 나갑시다. exit 함수를 실행하면 리눅스로 나온 거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 macOS로 돌아왔습니다. 청소합시다. 자,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는 2개 떠 있고요. 이미지는 3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야, 도커라는 것이 운영체제도 순식간에 가져와서 내가 실행할 수 있고 파이썬도 가져와서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배웠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행시킬 파이썬 소스 코드를 짰으면 저렇게 파이썬 컨테이너를 가져온 거에 내 걸 거기 넣어서 실행만 하면 되죠. 우분투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우분투 운영체제 위에 프로그램을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짠 파이썬 프로그램과 내가 실행시킬 이 우분투 운영체제를 저런 이미지 위에 추가로 넣어서 배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풀해서 띄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도커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환경을 셋업하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하나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우분투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헬로 월드도 있고 실수하면 실수대로 늘어나겠죠. 지우는 법입니다. 지우는 법. 뒤쪽에서 전문적으로 지우는 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우는 명령어를 미리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순서는 이미지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컨테이너를 띄웠으니 반대로 합니다. 컨테이너를 죽이고 이미지를 지웁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2개 떠 있어요. 파이썬 CLID, 우분투 OS. 지울 땐 이렇게 지워요. 일단 스탑. 컨테이너는 멈추니까 도커야 뭘 해달라고요? 컨테이너를 멈춰줘. 이름이 뭔데? 파이썬 CLID야.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십시오. 열심히 지우는 거예요. 아무 일 없네요. 지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도커 컨테이너 ls 지워졌어요. 우분투는 도커야 컨테이너를 지웠다는 표현보다는 컨테이너는 스탑이에요. 멈춰줘. 누구를? 우분투 OS를. 굉장히 빨리.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ls 하면 깨끗하죠. 자,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썼죠. 이미지는 몇 개? 3개. 자, 그러면은 다시 지워야 됩니다. 도커야 이미지를 지워줘. 리눅스에 지우는 명령은 rm이에요. 잘 안 지워질 수가 있어요.
강제 옵션 -F는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울 이미지 우분투인데 이 이미지 아이디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 순식간에 잘 지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분투가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도커야 이미지를 remove 지워줘. 이번엔 누구? 파이썬을 잉 오탄가요? 도커야 이미지 이런 경우를 위해서 F 옵션을 주면 잘 지워집니다. 도커야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미지 RM 그 다음 헬로 월드죠? -F로 강제 옵션이고요. 지워버립니다. 잠깐 그러면 이미지 없어요. 당연히 이미지가 없다는 건 컨테이너도 없어요. 간단하게 청소하는 법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운영체제도 가져왔고 언어도 운영체제를 밑에 깔은 언어 환경까지도 가져와서 설치하고 싹 다 지워버리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방금 한 건 뭐 욕심이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터미널 창 띄워서 따라 해보고요. 카타코다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 권장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열심히 해보고 시행착오 걷고 결국은 뭐 그러다 보면 실력은 늘어나는 거고 인내심도 가지면서 이렇게 서버 프로그래머들을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구나. 서버 프로그래머의 몸값은 이래서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다면 저의 친근한 수업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또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화면에 있는 것처럼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Q&A가 있고요. 지난 학기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온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뒤져보세요. 한글로 되어 있으며 수업 안에 있는 내용들 시행착오한 게 있으니까 뒤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글링을 해야죠. 트러블 슈팅 일단은 수업 홈페이지를 뒤져봅니다.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커를 위한 전문 사이트 있어요. forumsdocker.com에 보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 포럼이 있습니다. 영어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도커라는 고유명사의 프로그램이고요.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겪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겪었어요. 앞쪽에 수업 게시판은 수업 안에 한정적인 얘기지만 도커와 관련돼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 이곳에서 한번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질문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권장합니다. 도커를 포함해서 최근에 만든 기술도 굉장히 빨리 변해요. 따라서 본인이 겪는 문제가 실제 도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github.com에 도커를 가면 이슈란이 있고요. 본인이 겪었던 문제,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허망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갔을 때 오픈 이슈로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뭐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고 꼼수로 피해가는 방법들도 써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최초로 발견한 거라면 여기 레포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신기술들, 특히 서버 쪽 기술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새롭게 쓰고 있는 이 기술에 버그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GitHub 같은 사이트에 가서 보는 거 좋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웹 파이썬일 때에도 오픈소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애를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기술들인데 따라서 방금 설명했었던 수업 게시판, 구글링, 커뮤니티 사이트, GitHub 사이트들을 이번 기회에 경험합시다. 왜? 필드에 나가서 선배님이 뒤에 있고 네 월급이 왜 나오는지 아니라는 이 측은한 표정을 바라보면서 땀줄기 쭉쭉 빠지면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돈 내고 수업 듣고 진도도 그렇게 빨리 뺄 생각이 없답니다. 개발하는 친구들은 종종 가는 사이트 스택 오버플로우. 여기에도 도커가 있어요.
이게 작년 9월쯤에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이미 6만 개 이상의 질문이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뒤지고 다닐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고요. 구글링보다는 스택 오버플로우나 GitHub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먼저 뒤져보길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뒤져볼 건 수업 게시판, 그 다음은 도커 사이트라든지 도커 GitHub, 스택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구글링 이렇게 좀 접근해주면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안 가보지만 구글 그룹도 있어요. groups.google.com에 도커라고 치면 도커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구글 그룹스에서 개발자들이 디스커스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도 나름 앞쪽에서 못 찾은 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도 확인해 보는 거 괜찮아요. 이제 네이버를 포기하시고 구글링보다 조금 더 우아한 개발자 커뮤니티 이런 데 좀 친숙해져 봅시다. 교수님 너무해요. 영어 싫어요. 그래요. 한국 사이트 있어요. 한국 도커 사용자 그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요. 나름 활성적입니다. 요즘 뭐 열심히 뭔가 올라오고요. 여기 왕성해요. 우리나라도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나름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합니다. 한국 도커 사용자 그룹. 살려주세요 하면 어휴 불쌍한 학생 이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주는 사람 많이 있더군요. 한국 도커 사용자 그룹도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자, 리딩 아티클 2개 읽으라 그래 놓고서는 오늘 굉장히 머리 아픈 실습들을 눈으로 보여줬죠. 한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음 아티클, Getting Started Part 2 Containers와 도커 오버뷰입니다. 모두 도커닷컴이에요.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지루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습을 제대로 손가락 훈련이 아니고 뇌까지 사용하려면 읽어야 됩니다. 이 아티클들 반드시 읽고 다음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사실 오늘은 실습이 아니에요. 구경이지. 그래서 강의 노트 뒷부분에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손으로 굉장히 많은 명령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다 외웁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취에트 시트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흉내내가지고 강의 노트 뒤에 매 수업에서의 실습에 사용된 명령을 모아놓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만의 취트sheet을 만들어 볼 거니까 본인이 했었던 것들에 대한 명령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전 자료를 뒤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강의 노트 뒤를 보면 그 취트 시트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강의 노트는 땡큐 뒤에도 수많은 것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니까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 운영하는 사람들 이러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지만 오죽하면 본인의 머그컵에 도커 커맨드가 쓰여져 있는 머그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 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실습 속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갈 거니까 반드시 본인의 로컬 컴퓨터에 도커를 설치합시다.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하면서 수업 진도는 카타코다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론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실습이랄 건 없지만 방금 전에 봤었던 우리가 실제로 해봤던 것들을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